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휘문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될 텐데요.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 때 제가 합격자 설명회를 이제 했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휘문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방학 때 수능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휘문고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하면서 성실한 친구들이 휘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실하기만 한 친구들은 좋은 성적을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이라면 1등급이죠.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휘문고는 기본적으로 국어력 자체가 갖춰진 상황에서 그 다음에 성실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게 방학 기간만이라도 아이들이 수능의 출제 유형들 그리고 수능의 어떤 개념들을 좀 익히고 오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다음 그 베이스 하에 내신 때 치열하게 주어진 범위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잘 못 보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가 추천하는 방법, 설명회를 이제 내신 설명회를 말씀드리기 앞서 추천하는 방법은 독해, 어휘, 문법의 기본 개념 채워오기. 요 정도는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 공부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해온 친구들은 비문학에서 굉장히 편차가 휘문에서 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기에 앞서 대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문해력이잖아요.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독서인데 시간을 돌이켜서 지금 독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비문학 지문을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읽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다시 그 지문을 배경 지식 삼아 읽고 요약하고 그 안에 들어간 어휘를 외우고, 이게 상당히 힘들고 귀찮은 작업인 건 아는데 얘를 하루에 한 개씩만이라도 꾸준히 하기를 아이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좀 공부를 좀 시켜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법은 기본적으로 휘문고가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파트를 알아야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즉 1학기 중간고사는 의문의 변동일 가능성이 큰데 의문의 변동 하나를 시험 보더라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선행문법, 기본문법이 있습니다. 과정은 중학교 때 거쳤으나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좀 문법에 대한 공부를 아이들이 시중에 가면요. 빈칸으로 채워서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어려운 문제 안 풀어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품사,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가, 기억이 나는가, 혹시 모르면 위에 설명을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보기라도 하면 됩니다. 품사, 형태소 이 부분을 스스로 하고 왔으면 좋겠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고등과정에 교과과정에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에는 나옵니다. 근데 고등교과과정에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파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휘문에 결국 문법에서 변별력이 될 때가 많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을 2월 중에 무료로 1회 특강을 할 계획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게 힘든 친구들은 꼭 특강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채워서 학교 가서 내신 수업을 들을 때,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무리가 없고 내신 시험에서 결국 이 부분을 몰라서 변별점이 되지 않는 부분을 막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에 들어가는 파트는 내신 때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내신의 파트도 하기에 3월 달부터 아주 굉장히 타이트한데 그 밑바탕에 깔려야 있어야 될 그 선행 문법은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어요. 거의 다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은 본인이 이 부분이 부족한지 모르고 있다가 시험에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수업을 해주겠다까지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휘문의 국어 내신 한눈에 보기, PPT가 위로 파도라마처럼 됐네요. 자, 여기 휘문고등학교 문법, 문학, 독서, 어휘, 그 다음에 화법, 작문이라고 제가 장황하게 써놨는데 우리 휘문고등학교는 국어에 전체 영역이 다 나옵니다. 통합국어라는 말은 사실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통합국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심화국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요 파트들 중에 문학이라는 파트를 2학년 1학기 때 심화, 집중, 그냥 온리 문학만 합니다. 2학년 2학기는 독서를 하는데 독서를 하면서 문법도 살짝 다룹니다.
자, 여기 1, 2학년까지의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1학년 때는 타 학교와 다르게 이렇게 전반적인 영역을 건드려 주는데 그중에서 특히 뭐니 해도 변별점은 휘문에서는 1학년 때는 문학하고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법이 2번 교과서 외 범위에 대해서 3번 교과서 범위를 풀기 위해 학생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품사나 형태소 이런 것들이 변별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기본적인 것이 변별점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휘문의 문법 문제는 수능형처럼 출제가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지식 자체를 외워야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탄탄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문법을 교과 과정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능 기출과 EBS까지 다 풀며 대비를 하면서 마무리는 4번처럼 문법적인 변화 과정을 일일이 서술형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은 휘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든 국어를 잘하든 못하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 다져두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그게 힘든 친구들은 2월 중에 보내주시고 3월 달에 내신에 왔을 때 이제 타 학생들과 좀 차이가 벌어지는 친구들은 클리닉으로 제가 내신 때 보완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문학입니다. 문학은 역시 똑같아요. 1번 개념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하에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플롯과 스토리, 이 문학에서 이제 그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내신 교과서에서 자세히 다뤄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념어가 밑도 끝도 없이 보기 속에 나오고 그것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문은 문학에서 안 배운 외부 작품이 연계돼서 출제되는 경우는 이제 사실 거의 없어요. 혹시 나오더라도 그게 크게 변별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휘문에서 이제 고난도 수능형의 객관식은 뭐냐면요. 보기가 제시되는 거예요. 보기. 그 보기 속에 제시가 10개가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보기 속의 내용은 이 아이들이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휘문 선생님들은 안티 학원이십니다. 학원의 선생님들이 안 다뤘을 것 같은 것들을 찾아내셔서 문제를 출제하시거든요. 대부분은 논문에서 발췌를 하십니다. 이제 예를 들어 김유정의 봄봄이면 봄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원 강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문의 자료들을 잘라서 보기 속에 집어넣고 문제지나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봄봄의 내용에 대한 시각을 그 보기의 시각으로 바꿔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떤 게 나오더라도 깊이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와 유사한 유형을 지속적으로 정확한 풀이 과정과 오답 정리를 해가면서 푸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휘문에서는 이렇게 문학의 출제 경향이다. 그리고 담당 교사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른 출제 경향을 보이고요. 작년은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휘문의 어떤 기출의 특정 경향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교과 과정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자주 바뀌시는 편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같은 선생님이라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 선생님의 이 구성 멤버는 계속 교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나 휘문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측면들이다. 개념 중요하고 수능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수능에 대한 베이스만 갖고 겉멋을 들어서 풀고 성실도가 없다면 절대로 잘 풀 수 없어요. 휘문은 기본적인 문해력이 갖춰지고 엉덩이 힘이 세고 귀찮아도 직접 다 써보고 첨삭 받고 고쳐보고 다시 해보고 이런 친구들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상위권에는 그런 친구들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 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1학년 때도 독서를 할 때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2학년 때 많이 2학년 2학기 때 들어가는 주된 범위인데 이제 휘문에서는 3번 같은 경우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어휘력 부교재를 선택하고 어휘력을 굉장히 중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휘력 선택하는 교재 자체가 비문학 독서와 연계되는 교재를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서 이걸 잘 깊이 있게 1학년 때는 다루지 않아서 오히려 학생들이 2, 3학년에 올라가서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입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비문학이 이제 휘문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문학보다는 문법보다는 비문학을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낫다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비문학을 엄청나게 잘하거나 문해력이 엄청나게 좋거나 사실은 이과 친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극상과 극하가 좀 공존하는데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뭐 해당 사항은 없는 얘기긴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본인이 비문학에 자신이 있어도요 어려운 게 나오면 이제 겁을 먹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비문학을 완전히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1학년 때 약화되기 쉬운 이 독서를 꾸준하게 공부를 평상시에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되게 중요해서 결국은 1학기 중간고사 때 변별력이 어휘력이 될 수 있어요. 어머님들은 이것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어휘력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하면서 항상 친절한 선생님이 필요해요. 학교에서는 후루룩 이렇게 훑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야 이런 건 뭐 필기를 막 학원 선생님들처럼 써머리 해주고 이런 수업이 아니에요. 휘문은 대부분 애들이 뒷짐을 지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굉장히 이제 잘하시기는 하시지만 학원하고는 수업하시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 강의처럼 수업을 진행을 해요. 수업을 들을 땐 재밌게 듣는데 뭘 적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내신은 그렇게만 공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짚어주시지 않고 가지만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그런 어휘력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고 이 화법작문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과서를 위주로 이제 들어가되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교과서를 위주로 범위가 들어가도 출제 유형은 수능에 화법 작문 이런 파트 유형을 출제를 하고 휘문이 특이한 게요. 남의 학교는 남학교가 웬만하면 작문 같은 거 실제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글쓰기를 막 시킬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워낙 휘문을 오래 해서 오래된 얘기지만 막 단어를 짧은 글짓기를 내라. 그럼 이제 강사가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채점을 하시려고 이런 걸 냈지? 그러니까 단어를 객관식으로 내는 게 아니고요. 그걸 헛뜻을 쓰라고 내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지어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창의적인 글쓰기를 낼 때도 있습니다. 교과 과정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도 있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만 나와라고 공부하면 안 된다. 스펙트럼이 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타이트한 관리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타이트한 관리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다 원하시는데 아이들도 선생님이 쪼고 막 부르고 이런 게 타율적으로 그게 좀 귀찮아도 그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 저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타이트합니다. 숙제를 안 하면 제가 앉아서 엄마의 마음으로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는 게 원칙인데 단 어머니께서 일찍 보내달라 하시거나 아이가 일찍 가야 된다라고 하면 강제로 시키진 않아요. 아이가 남겠다고 했을 때 시킵니다. 12시 반까지 하고 갈 때도 있어요. 제가 제발 해오면 안 되니? 그게 여러 번 누적돼서 계속 이게 만성이 되면 안 되고요. 한두 번 그런 경우는 안 하면 이렇게 남아서라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과제가 안 되면 조교나 제가 직접 남아서 조교만 남겨놓고 갈 경우는 없어요. 결국은 조교를 보내고 제가 남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남아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원칙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남기가 싫어 그럼 주중에 오라고 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이 인근이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라도 안 되면 오다 가다라도 어디서라도 만나가지고 제가 있는 학원을 오라고 해서라도 제가 직접 검사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검사를 숙제 검사는 당연히 그렇게 시켜주고요. 휘문 친구들이 숙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숙제를 하게 시키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휘문 친구들한테 이제 또 조금 좀 제가 아쉬운 측면이요. 필기를 잘하는 친구는 진짜 잘해요. 근데 필기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필기를 잘 기본적으로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휘문 친구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길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필기하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요. 저도 얘네들을 어렸을 때 만났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 입시의 실전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의 방식이라도
주어진 범위를 최대한 소화를 시키고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휘문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아마 제가 이 인근에서 지금 수업하는 선생님 중에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휘문의 역대 출제 경향과 필기, 이게 사실은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그런 맥락에 따라서 올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도 과거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면 거기에 색깔을 달리해서 참고 필기, 역대 기출은 이게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들도 필기에 다 적어줘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필기가 될 거고요. 이걸로 수업을 컴팩트하고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만 아이들이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칼라보드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누적 모의고사, 이게 굉장히 애들한테 압박이래요. 누적 모의고사 어떤 한 부분이 안 되면 계속 그 모의고사는 1회, 2회, 3회, 4회, 5회로 갈수록 계속 잘 안 되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보완이 됐다면 그게 그 성적이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들은 이 누적 모의고사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1회차 때 배웠던 것을 7회차 때 본인이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적 모의고사를 통해 자주 틀리는 것들은 실제 시험에 반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끝까지 중요한 것 잊어버리고 가지 않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서술형 첨삭이 이제 학생들이 좀 놀라는 부분인데, 서술형을 저한테 직접 써서 내요. 그럼 정말 각양각색의 답안지가 있고요. 부모님들은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부모님은 알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의 서술형 첨삭지를 선생님이 다 일일이 단답형만 조교가 채점하고 나머지 서술형은 제가 다 채점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최소 다음 날 정도에 제가 채점을 해가지고 답안지를 사진 찍어갖고 최종본을 제가 다 문자로 어머님과 학생에게 동시에 전송을 합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잘못된 부분, 휘문은 서술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부분들을 아이들이 고쳐서 다시 써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방식은 학원에 와서 하는 방식이 있고, 이것저것 안 된다면, 학원에 못 온다면 본인이 써갖고 저한테 제출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머님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시잖아요. 아마 더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살살 잘 달래서 학원 왔다 갔다 하기에 딱 이 인근에 휘문 아이들이 거쳐가는 경유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렀다 가게 하는 거 애들이 제일 좋아요. 학교 끝나고 와서 들렀다가, 그리고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휘문 친구들은 밥 먹는 시간을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나면 끝나자마자 와서 바로 한 30분 정도, 제 시험이 걸리면 바로는 못 가요. 그냥 와서 검사하고, 숙제 검사한 게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믿지만 또 그 유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제 숙제를 나중에 검사를 해야 될 친구들은 시간의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제보가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뺏겨서,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중요한 문제들은 거기서 제가 1대1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숙제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자, 숙제를 잘 이해했는지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점검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원만 잘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잘 달래서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도 연장선상입니다. 휘문은 여기는 사실은 비추예요. 비춥니다. 혼자서 알아서 하는데 잘 올 수 없는 이제 특목이나 이제 전사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가능하지만, 학군지 중심에 사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아이를 몇 시간 동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들렀다가 가고 들렀다가 가고, 하지만 밥 먹을 시간은 꼭 주고, 자, 이렇게 아이들을 조금씩 공부를 누적해서 하는 게 좋지, 한 번에 확 하고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협의를 잘해서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아이는 그런 걸 정말 숨막혀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거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나머지는 어머니께서 해주실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총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요 한 페이지를 가지고 집약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개념은 뭐 손필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필기를 자기가 해야지 학원 선생님들이 왜 다 해주시냐고. 근데 본인이 한 필기가 잘못된 필기일 경우가 많고요. 정말 재미있는 게 맞춤법이 틀렸어요. 서술형에서 맞춤법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같은 내용의 필기인데 어떤 친구는 맨 앞에 섰는데 어떤 친구는 중간에 쓰고 어떤 친구는 마지막에 썼어요. 그 필기가,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필기가 어디에 해당하는 필기인지가 각자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칠판에 써주시는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처럼 PPT를 띄워놓고 이 자리에 써주시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하시는 걸 알아서 본인이 자리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취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 OX 퀴즈 빈칸 정리는 당일에 많이 할 거예요. 아까 앞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문 닫고 나갈 때 뭘 배우고 갔다, 이런 성취감이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와가지고 딱 끝
딱이 5분 전이면 됩니다. 5분 전에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오늘 너희가 요것을 소화하면 오늘 공부를 잘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개념 공부를 확실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중요한 문제들은 좀 풀릴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 숙제가 공부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 스케줄에 시달리다 보면 너무 중요한 내용을 숙제로만 내줘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풀어주는, 많이는 못 풀어줘도 그 하나의 문제 속의 핵심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위주로 풀어주고 다른 문제들은 본인이 집에서 좀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풀리는 문제는 대부분 이거예요. 모두 고르시오. 다답형 다지선다. 12지선다 중에 답이 2개일 때도 있습니다. 12지선다 중에 답이 다일 때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객관식의 정확한 명제 판단 및 정답의 근거. 국어가 싫어요. 왜 싫으냐면요. 두리뭉실해요. 이것도 답일 거고 저것도 답일 거 같고가 아닙니다. 국어도 명확한 정답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방법을 제가 교재 앞에다가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하는지도 다 샘플링으로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설지를 줘요. 내시는. 그래서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채점하고 그 틀린 문제를 그냥이 아니라 한마디를 써도 좋습니다. 왜 그 선지가 틀렸는지를 해설지를 참고해서 오답 정리를 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요. 시험 때 한꺼번에 밤새지 않아도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든 과목에 적용될 수 있게 습관화시키도록 하고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적 모의고사, 서술형, 손글씨, 첨사 그리고 클리닉도 유사 유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면서 잘하는 친구들은 클리닉에 안 와도 돼요.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게 더 어려운 문제를 주면 됩니다. 모르는 걸 실시간으로 저한테 질문하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거나 이제 3등급 이하의 조금 실력이 애매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보내주시면 3등급을 단숨에 약간 사기꾼 같은데 1등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등급까지 되는 친구들은 1등급으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의 친구들은 5등급이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건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지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3등급부터 찍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마의 구간이 뭐냐면요. 1등급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렵고요. 2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많은 노력을 아이와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가 틀리는 그 한 문제, 두 문제 요거를 맞출 수 있게끔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하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요 클리닉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방향을 찾아주고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휘문 친구들 가르치면서 진짜 너무 놀랐던 게 남자애들이요. 정말 마음이 요만해요. 시험 때 되면 너무 떨려가지고요. 시험지를 보는데 막 서술형 2번을 딱 보면 본인이 안 배웠던 용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너무 떨려갖고 손이 떨려갖고 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약간 허세를 부렸는데 자기 너무 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거나 시험을 보는데 그럼 이제 이게 시험지가 바뀌어서 있거나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슈가 있어도 그걸 정정해 주시지는 않아요. 모두 똑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변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완전히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공부를 해도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있을수록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시험 전날은 많이 한 애들이 그런 말을 하고요. 잘 안 한 애들이 저 공부 다 했어요. 다 물어보세요. 이러거든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 그런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제가 헤아려서 수업 딱 아침에 항상 애들한테 바로 핸드폰을 열어보라고 해요. 아침에 열어봐가지고 30분 정도 이게 30분 강의를 올려줄 때도 있고요. 새벽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직보 다 해요. 시험 전날에 다 직보하는데 그래도 가기 직전에 혹시 까먹었을까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런 내용들 중요를 탁탁탁탁 아이들에게 바로 볼 수 있게 해주거나 같은 내용을 이 텍스트로도 정리를 해줘요. 요만큼 텍스트로 정리해주면 빨리 읽고 놓치지 않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도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밀착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어머님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시간 질의응답인데 사실은 질의응답은 주말에는 제가 빨리 답을 못 해줍니다. 수업이 풀타임이기 때문에 못 해주는데 그런데 주말이 아닌 시간에는 웬만하면 제가 질문을 많이 해주는데 남학생들이요. 이게 좀 있어요.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질문을 모아가지고 학원에 와서 해요. 근데 학원에 와서 하는 것도 바로 어제 전날에 밤새고 와서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분산할 수 있게 좀 제가 강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학원에 와서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뭐 그것도 좋지만 하고 나서 질문하는 건 기본이나 모를 때마다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소통이 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분산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더 소통에 좀 더 힘을 써서 제가 전화하면 전화 끊어요. 전화를 하잖아요. 지금 카톡이 막 와갖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무서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전화해도 되니?
스카예요. 그러면 스카에서 나올 때 선생님한테 얘기해. 너가 질문한 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좋아. 선생님이 딕션이 좋잖아요. 제가 딕션.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줌으로 이렇게 얼굴 안 보이게 들어와서 띄워놓고 설명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감동을 해서 이제 동부여고가 되고 열심히 또 하려는 의지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올해도 자, 시간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올해도 깊이 있는 강의, 꼼꼼한 관리로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수능 내신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